자, 시험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중간 시험이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이제 기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꾸준히 공부를 영상을 보면서 꾸준히 공부를 열심히 하길 바래요. 오늘은 수열 첫 번째 시간. 수열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수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교과서에 집필되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하면서 알려주도록 할 것이고, 알았죠? 그렇게 됐을 때 조금 더 쉽게 수열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수열을 설명하지 않겠다. 그래서 반드시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수열이라는 것은 말은 쉬워요. 숫자가 나열되어져 있으면 수열인 거예요. 수가 나열되어져 있다. 그때 그 수가 나열되어져 있을 때 그것을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열되어져 있는 거랑 규칙적으로 나열되어져 있는 것은 당연히 다른 거예요. 자, 숫자가 나열되어져 있으면 수열인데 그냥 나열되어져 있는 수들, 규칙 없이 그냥 나열되어져 있는 수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측이 어려우니까. 즉 예측이 어렵다는 건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규칙적으로 나열되어져 있다면, 규칙적으로 숫자가 나열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예측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학을 사용을 할 때 뭐 방정식에서도 많이 쓰고 뭐 여기 여러 군데서 안 쓰는 곳이 없잖아요, 수학을. 근데 그 기본 원리도 마찬가지지만 예측이 가능한 영역에 있어야지만 수학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수학적인 의미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나열되어져 있지 않는 수들은 실제로 우리가 그거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아. 그게 수열이 아닌 게 아니라 수열이긴 하지만 다루지 않는다. 알겠죠? 그러면 규칙적으로 나열되어져 있는 이제 수열 중에서 고등교과 과정에서는 두 종류의 규칙만을 다룰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합의 규칙. 두 번째는 고배 규칙을 다룰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합과 고배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합의 규칙으로 나열되어져 있는 수열의 이름이 등차 수열이에요. 그리고 고배 규칙으로 나열되어져 있는 수열이 등비 수열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교재 222페이지를 보면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합의 규칙에 관한 등차 수열 이론이 여기에 설명되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교재에 서술되어 있는 것처럼 공식을 만들어서 등차 수열을 이해시키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왜 그럴 거냐면 합의 규칙 자체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공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법을 사용하면 충분히 그 곱의 규칙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공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외워야 되느냐? 그건 선생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예측하는 방법을 선생님한테 배워보는 거예요. 알았죠? 자, 우리가 수열을 배울 때 용어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용어 정리는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보통 수가 나열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나열되어진 그 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항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3, 그 다음에 6, 9, 12,
이런 식으로 수가 나열되어져 있다고 치자. 이때 이 나열되어진 이 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항이라고 불러요. 항. 첫 번째 나열된 수를 우리가 첫째 항, 두 번째 나열된 수를 둘째 항,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수열은 우리가 집합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수열을 집합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2, 3, 6, 9, 12 이렇게 나열되어진 이 수들의 집합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대문자를 써서 집합의 이름을 정하죠? 마찬가지로 수열도 그런 식으로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집합은 A, B, C 이렇게만 표현을 했지만 그냥 집합의 이름은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C라는 집합 이렇게만 표현했지만 우리가 수열에서는 수가 나열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항이 몇 개까지 나열되어져 있느냐, 숫자가 몇 개 나열되어져 있느냐를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A가 아니라 A, N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N은 뭐냐면 이 나열된 수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몇 개까지 숫자가 나열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는 수를 선생님 예를 들어서 AN이라고 말을 하면 이건 집합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이 있겠지. 그 원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숫자를 우리가 A1 이렇게 작은 문자로 소문자로 두 번째 나열되는 두 번째 항을 A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그럼 만약에 집합의 이름이 BN이었다. 이 BN의 첫 번째 나열된 수 첫째 항은 뭘까요? 그렇지, B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건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는 수열 AN에 n번째 항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n개가 나열되어 있을 때 n번째 항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처음 설명해서 뭐라고 했냐면 규칙이 존재한다면 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선생님이 아주 단순하게 물어볼게요. 이 다음에 올 숫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이 15라고 대답할 거예요. 왜 그럴까? 계속 3씩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올 숫자도 그 전에 있던 수에서 3이 증가하는 수여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15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이 다음에 올 숫자는 뭐야? 라고 물으면 누구나 18이라고 대답을 했겠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n번째 오는 AN 이거는 이제 n번째 온 항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이 AN은 그러면 뭐야? 라고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수열에서 이 AN을 예측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이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건데 왜 얘를 기본으로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이 수열의 n번째 항을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n번째 항을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이 n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몇 번째 항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n이 3이면 세 번째 항이 될 거고 n이 4면 네 번째 항이 될 거고 n이 100이면 100번째 항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n번째 항이 어떤 모양인지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이 수열의 모든 항을 아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겠죠. 맞아요, 틀려요? 그쵸? 그러면 n개의 숫자가 나열되어져 있는 그 수열을 볼 때 모든 수를 다 나열할 필요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뭘 제시하면? n번째 항을 제시해. 그래서 우리는 이 n번째 항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항. 자, 다시 수열은 예측 가능하면, 예측 가능하게, 즉 규칙적으로 나열되어져 있다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그 규칙을 이용해서 n번째 항도 예측할 수 있다. n번째 항을 예측한다는 것의 의미란 수열 전체의 모든 항을 아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수열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모든 수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항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n번째 항만을 표현해도 괜찮다 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학생들이고 공부하는 입장이고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해야 되는지 느낌이 와야 되겠죠. 그쵸? 어디다 와야 돼요? 수열을 볼 때 규칙적으로 나열되어져 있는 수열을 볼 것이고, 그 규칙을 이용해서 n번째 항을 찾아내는 게 주요 목적이 되겠죠. 왜? 너를 알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아까도 뭐라 그러냐면 고등교과 과정에서는 합의 규칙과 곱의 규칙만을 다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게 될 합의 규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지금부터 생각을 하고, 알겠죠? 그걸 이용해서 이 n번째 항을 어떻게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지를 선생님하고 배워봐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좋아요. 합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등차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등차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차이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차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등차는 차이가 똑같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때 그 차이는 도대체 누구하고 누구의 차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센스가 있으니까 일반항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AN이 뭐였죠? n번째 항이에요. AN-1은 뭐겠어요? 당연히 AN의 전항이겠지. n-1번째 항이니까. 그쵸? 이 등차라는 건 뭐냐면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을 뺐을 때를 우리가 차이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때 이 차이가 똑같으면 우리는 그때 그 수열의 이름이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거랑,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 거랑,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뺀 거랑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항과 항의 차이, 그 항과 항이 바로 이웃한 항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항, 후항 이렇게 부른다면, 그치? 후항에서 전항을 뺐을 때의 차이를 차이로 말한다는 거야. 어떤 수열에서? 그렇지, 등차 수열에서. 그 차이를 차이로 얘기를 한다는 거야.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차이라는 것은 바로 AN-1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때 그 차이가 일정하면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일정하면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그때 그 일정한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알았지? 일정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차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 똑같은 그 일정한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불러요. 공차라고. 이거 용어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알았죠? 선생님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공식적인 용어예요. 알아야 됩니다. 이때 이 공차를 우리는 일정한 값이니까 어떤 상수로 두게 돼. 맞잖아. 차이가 똑같으니까 그 똑같은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차를 우리가 어떤 상수로 두게 돼 있어. 그 상수를 보통 D를 많이 써요.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n번 장에서 n-1번 장을 뺐는데 그 값이 항상 어떤 숫자로 표현되더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긴 수열을 뭐라고 부르면 되죠?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지. 이게 등차 수열의 가장 기본 점화식이에요. 저게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인 거예요. 저게 뜻이니까. 여기까지 받아들였어요? 네. 좋아요. 자, 다시 등차 수열은 어떤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 항과 항의 차이가 일정하면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 그때 항과 항의 그 일정한 차이의 값을 우리는 공차라고 부른다. 공차를 나타내는 보편적인 문자가 D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자, 보도록 하자. 아까 그걸 그대로 여기다 선생님이 적어볼게요. 자,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인가요? 아닌가요? 등차 수열이 맞아요. 왜냐? 6에서 3을 빼보세요. 6 빼기 3 하면 얼마 나오죠? 3 나오죠? 9에서 6을 빼도 3이 나오고 12에서 9를 빼도 3이 나오죠. 네. 자, 이렇게 차이가 일정하니까 너는 등차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차이가 일정하다는 값을 선생님의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수를 더해갔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선생님의 표현으로 바꾸면 다시 차이가 일정하면 똑같은 수를 계속 더해가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일정하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죠? 합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똑같으니까 계속 똑같은 수를 더해가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는 공차는 몇인가요? 3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얘는 이 공차 3을 계속 더해 나가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차이라고 말 안 하고 합이라고 말했잖아. 왜 그러냐면 합이라고 표현했을 때 n번장을 쉽게 찾을 수 있거든. 그냥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말했을 때랑 그 말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똑같은 수를 계속 더해가는 수열인 거야 라고 말했을 때랑 어떤 게 더 쉽게 n번장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지, 더했을 때인 거야. 왜냐면 우리는 같은 수를 반복해서 더했을 때 쉽게 계산하는 원리가 초등학교 때 있어요. 똑같은 수를 반복해서 더한다는 것을 쉽게 표현하는 원리가 있어. 그게 뭐냐면 곱셈이에요.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3을 10번 더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하고 진짜로 3을 10번 더합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초등학생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어떻게 계산해? 3 곱하기 10을 할 거야. 3을 10번 더했으니까. 그치? 자, 똑같은 수를 반복해서 몇 번 더했냐는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곱셈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맞아, 틀리게. 맞는 거야. 그럼 선생님, 제가요 항상 기준은 첫 번째 항인 거예요. 처음에 나열된 수를 기준으로, 그쵸? 공차를 몇 번 더했느냐로 카운팅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한 번 더했겠죠.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했겠어요? 2번 더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표현할 때 첫 번째 항을 A1이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한 번 더한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세 번째 항을 표현할 때는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두 번 더한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세 번 더한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했겠어요? 당연히 n-1번 더해야 되겠지. 항이 n개가 있는데 첫 번째 항에서 그치? n번째 항으로 가려면 n-1만큼 더해가야 되는 거잖아. n-1번 더해야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너를 공차를 n-1번 더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간단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계산하는 공식인 거야. 자, 선생님 설명을 안 듣고 너네가 만약에 그냥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냥 외워야 돼, 이거. 근데 우리는 선생님 설명을 들어봤잖아, 그치? 자, 등차는 차이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인데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똑같은 수를 계속 더해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같은 수를 반복해서 더할 때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이 존재했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 그게 뭐야? 곱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합의 규칙이라고 말을 하고 등차 수열을 합의 규칙이라고 말을 하고 n번째 항을 쉽게 찾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n번째 항을 첫 번째 항에서 이만큼 더했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지만 사실 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항도 식이에요. n번째 항이 일반항이잖아, 그지? 그게 n에 관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식일 거란 말이야. 이 식을 표현할 때는 항상 간단하게 표현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전개해서 간단히 표현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n번째 항이 이렇게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 n번째 항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 안 한다는 거야. 이걸 간단히 해서 표현한다는 거야. 그 간단한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자는 거지. 자, 여기서 변수가 누구예요? 당연히 n이지. 맞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변수가 n이니까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 변수 n이니까. 그럼 전개했을 때 얘는 몇 차 돼요? n이 1차니까 1차식이 되겠지. n이 2차면 2차식이 되고 3차면 3차식이 될 거 아니야. 근데 n이 1차잖아. 그러니까 얘는 1차식인 거야. 자, 등차 수열은 몇 차식이다? 그렇지. 1차식이라는 거 알아요. 너 1차야. 너 1차식이야. 그럼 1차식이 복잡한 식이에요? 매우 간단한 식이에요. 매우 간단한 식. 항이 두 개밖에 없잖아. 1차하고 상수항밖에 없잖아.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이 n에 관한 1차식이다 보니까 몇 n 플러스 몇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잖아. 맞잖아. 근데 잘 봐봐. 이거 전개할 때 nd라고 읽으면 안 돼요. 뭐라고 읽어야 돼요? n에 관한 식이니까 dn이라고 읽어야 돼. 얘를 누가 nd라고 읽으면 안 될 거 아니야. n이 변수니까. 그럼 여기서 dn이라고 읽고 이 뒤에 어떤 상수항이 온다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물론 그것도 표현은 다 가능해. 디테일하게. 하지만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몇 차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1차식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1차항에 중점을 포커스를 맞추면 이 식이 매우 쉬워지는 걸 선생님이 기적적으로 보여줄 거예요. 기적적으로 보여줄 거야. 자, 왜? 얘는 고정되어 있거든. 누구? 공차가 1차항의 개수로 고정되어 있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몇 차식이다? 1차식. 1차항의 개수가 고정되어 있다, 안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져 있다. 누구로? 공차. 그러면 내가 뭘 알면
공차를 알면 n번장을 바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공차가 몇이었어? 3이었으니까 얘는 3n 플러스 뭐 이런 식인 거야 지금. 무조건 저렇게 생겨야 돼. 그럼 내가 만약에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을 안 알려주고 공차랑 네 번째 항을 알려줬다고 치자. 네 번째 항이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알려줬어요. 보세요. 잘 보세요. 공차는 3이고 네 번째 항이 10인 등차수의 일반항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공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맞춰버려야 돼. 아 너는 1차식이니까 몇 n 플러스 몇 이렇게 생겨야 되고 공차는 무조건 1차항의 개수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3n으로 출발하는 거야. 선생님이 그리고 수열에서 n번째 항을 찾는 것의 의미를 엄청 강조했어요. 그게 뭐냐면 n번째 항을 안다는 것은 모든 항을 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따라서 내가 여기다가 네 번째 항을 알려줬으니까 여기다 4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네 번째 항이 나와야 돼. 맞아 틀려? 그럼 여기다 4를 대입했을 때 그 결과가 몇이 되도록? 12가 되도록 이 뒤에 상수항만 찾으면 답인 거예요. 1차식이니까. 그럼 여기다 4 대입해보면 10이 나오잖아. 바로 나왔잖아. 그럼 이 뒤에 상수항은 몇이야? 0. 그래서 얘는 n번째 항이 몇 n으로 표현되는 거야? 3n으로 표현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받아들인 사람은 등차수열이 너무 쉽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 똑같이 해볼게요. 자, 세 번째 항이 10이야. 공차가 예를 들어서 5야. n번째 항이 뭐야? 딱 물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왜? 공차가 5니까. 몇 n 출발? 5n 출. 그러면 이 뒤에 어떤 상수항은 몇이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세 번째 항을 이용하는 거예요. 3을 대입했을 때 10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뒤에 얼마 있어야 돼? 마이너스 5 있어야 돼. 이걸 찾았잖아? 그럼 내가 100번장이 뭔지 그냥 관찰할 수 있어 없어? 그냥 100 집어넣으면 100번장 나오는 거야. 97 집어넣으면 97번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100번장을 물어보면 누구부터 찾아야 돼? n번장을 먼저 찾는 거예요. 어떤 항을 찾기 위해서 이 n번장을 먼저 찾아놓고 거기다 대입만 하면 돼. 근데 등차 수열은 너무 쉬워. 왜? 1차식. 이걸 기억해라. 무식하게 등차 수열 일반항 A에는 A1 플러스 N-1 D 외우지 않는다. 왜? 우리는 등차 수열을 어떤 규칙으로 봤기 때문에 합의 규칙으로 봤기 때문에 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자, 223페이지 등차 중항이 있지만 그 등차 중항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활용해서 써먹는 내용이에요. 등차 수열에 관한 활용 문제에서 등차 중항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수열이니까 숫자가 나열되어 있어야 돼. 받아들일 수 있지? 그래서 숫자가 만약에 이렇게 3개가 나열되어 있다고 치자. 이 숫자가 3개가 나열되어 있으면 수열인 거야. 숫자가 나열되어 있으면 수열인 거야. 그럼 너는 지금 수열이야. 근데 내가 너를 등차 수열이라고 말했어. 그럼 너가 등차 수열이 되도록 우리가 증명을 해봐라. 네가 왜 등차 수열인지 증명해봐라.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했어야 돼? 항과 항과의 차이가 똑같다고 말을 해야 돼. 따라서 B에서 A를 뺀 결과와 C에서 B를 뺀 결과가 어떻다? 같다라고 봐요. 이 식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하면 2B가 A 더하기 C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자, 이 식을 B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2분의 A 더하기 C가 되죠. 네.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이라면 네가 등차 수열이라면 이 가운데 있는 항을 기준으로 숫자 3개 중에 가운데 있는 항을 기준으로 그게 중항인 거니까 가운데 중자는 알죠? 우리 아무리 한문을 몰라도 그죠? 그래서 중항이 뭔지 알죠? 그래서 중항 가운데 있는 항을 기준으로 얘를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얘가 등차 수열이었기 때문에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 가운데 있는 항을 기준으로 얘를 바라보면 너네 둘의 평균이 B랑 똑같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지금. A와 C의 합을 2로 나눈 게 B라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다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알았죠? 이게 등차 수열이었기 때문에 그치? 이해되니? 똑같은 수를 더해갔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 공차를 생각하는 거야. 그때 잘 들어. 그때 선생님이 이 중앙을 기준으로 너를 기준으로 A를 표현해 볼 거고 너를 기준으로 C를 표현해 볼 거야. 알겠지? 자, 중항과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누구를 이용해서? 공차를 이용해서 A와 C를 표현해 보겠다는 거야. 선생님은. 자, 너 저리 가. 너 싫어. 그럼 A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B에서 D를 뺀 거라고 생각해야 돼. D를 더했으니까. 그럼 C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B에서 D를 더했다고 말해야 돼. 그러면 A, B, C로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B-D, B, B 플러스 D로 나열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왜 이걸 강조를 하냐면 이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너네 다 더했을 때 항상 3B가 나오는 거야. 네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너 다 더하면 3B여야 돼. 이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너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가운데 있는 항이 나온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자,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때 첫 번째 걸 기준으로 두 번째, 세 번째를 표현하느냐? 가운데 있는 걸 기준으로 양옆을 표현하느냐? 어떤 게 더 간단하겠어요? 가운데. 그렇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등차 중앙을 바라볼 때도 너 숫자 3개를 내가 표현을 하고 싶어. 누구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유리하더라? 그렇지. 그럼 우리는 결론을 내야지. 어떤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뤘어. 그러면 다 더한 게 3B라는 거야. 가운데 있는 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거야. understand? 네. 그렇지. 이렇게 돼야 돼. 그걸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다. 라는 뜻이. 그럼 이제 우리는 등차 수열이 끝난 거야.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선생님이 얼마나 쉽게 문제를 접근하는지 여러분들 경험해보세요. 놀라운 상황이 발생될 거예요. 암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해서 쉽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네,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어주면서 필수 예제들을 풀어주면서 선생님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선생님이 알려줬던 방법으로 선생님 필수 예제를 풀어주는 걸 보여주도록 할 거예요. 알았죠? 네, 좋아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